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질런트 코리아에서 LCMS 응용 지원을 맡고 있는 정중목 부장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제목처럼 큐토프를 이용하여 바이오 의약품 분석과 관련한 최신 기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듣는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세미나 후반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학 분석 기술을 말하기 전에 큐톱이라는 분석 장비가 무엇인지, 바이오 의약품은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히 개념을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프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비행 시간, 말 그대로 비행 시간인데요. 분자 상태의 물질의 비행 시간을 측정하여 분자량을 알아내는 분석 장비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쿼드로폴 타입의 질량 분석기보다 분해능이 좋아서 수백 달톤의 분자일 경우 소수점 셋째 혹은 넷째짜리까지 정확하게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미지 물질을 정성적으로 확인하거나 고분해능이 요구되는 생체 고분자 물질들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석 원리는 보시는 것처럼 토프간 입구에서 순간적인 전압을 걸어 이온들을 밀어주면 가벼운 이온은 검출기에 빨리 도착하고 무거운 이온들은 늦게 도착하는데 이때 걸리는 비행 시간을 분자량으로 환산하여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온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들이 질량 분석기에 도입되기 전에 이온화 소스라고도 하는 이온화원에서 전하를 띤 분자, 즉 이온으로 변환되는데 이러한 이온을 말하며 질량 분석기는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해 내부 진공 공간에서 다양한 전기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띠지 않는 분자들은 검출이 되지 않아 물질을 이온화시키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프관의 중간 부분은 정기적인 거울인데요. 이온들을 반사시켜서 비행거리를 길게 하여 분해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림에서 토프관 앞쪽에 있는 쿼드로폴과 콜리전 셀이 장착이 된 쿼드로폴 토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줄여서 큐톱이라고 부릅니다. 이 큐톱은 원하는 특정 질량의 분자만 쿼드에서 필터링을 한 후 콜리전 셀에서 깨뜨려 그 자분자들을 토프에서 스캔을 하여 MSMS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어떠한 자분자들로 모분자가 구성이 되는지 추론하면 특정 물질의 구조적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큐토프의 간략한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시장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시간이 좀 지난 통계이긴 한데 2012년에 대표적인 개별 바이오 의약품들의 세계 판매량입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휴미라 및 그의 바이오 시밀러들이 연간 10조 원의 판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연간 9%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2018년 경우에도 200조 원 이상의 세계 시장 규모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약은 수백 달톤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는 스몰 몰레큘러 드럭입니다. 이러한 저분자 약은 대부분 화학 합성으로 만들어지며 화학 구조가 명확하게 규명된 단일 물질로 정량법과 정성법이 잘 정의되어 있어서 그러한 정량 정성법으로 정밀하게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화학 합성으로는 제조가 불가능한 수만에서 수백만 달톤의 생체 고분자로 세포 배양 등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류나 단일 클론 항체가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특히 항체 의약품의 경우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서열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세포 배양 환경에 따라 PTM 즉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달라져서 약효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엄격한 품질 관리로 통제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사실 바이오 의약품은 구조가 완벽하게 동일한 단일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의 PTM이 적용된 단백질들로 이루어진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단일 물질의 화학 합성된 저분자 약과는 다른 분석법으로 품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 및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분해되지 않는 약물 그대로의 질량값 인텍 매스를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이오 의약품은 순수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PTM이 적용된 여러 가지 질량값이 검출이 됩니다. 각 질량값 자체와 그 비율은 의미 있는 품질 관리 요소입니다. PTM의 중요한 형태인 글라이코폼의 종류와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텍 프로테인 자체로 글라이코폼을 분석하기도 하며 P엔게이지와 같은 효소를 처리하여 글라이칸들을 떼어내어 그 글라이칸들만 분리하여 분석하기도 합니다. 항체와 케미컬 드럭을 결합시켜서 사용하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ADC는 실제 안티바디에 드럭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의 비율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해당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백질을 효소 분해하여 펩타이드로 자른 후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글라이코실레이션 외에 포스포릴레이션, 옥시데이션, 디아미데이션 등의 PTM들의 네이티브 타입과 모디파이드 타입의 비율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결정짓는 다이설파이드 결합의 유무와 그 위치를 확인하는 분석도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숙주세포 유래의 단백질들이 정제 과정에서 미처 걸러지지 않고 불순물로 남아있을 수도 있으므로 호스트셀 프로테인을 검출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각 과정에 맞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며 해당 분석법들의 자세한 반복론에 대해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에는 적당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망치로 나무를 자르거나 톱으로 못을 박기는 어려울 겁니다. 억지로 한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제대로 된 도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형편없는 효율을 보일 것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분석마다 적당한 툴들이 존재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석을 위한 작업의 흐름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시료 전처리 과정입니다. 분석의 적당한 형태로 시료를 만들어주는 작업인데 사람이 수작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면 실험자 간의 편차 없이 일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합물 시료를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석에는 대부분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즉 LC가 사용됩니다. LC에서 분리된 물질들이 서로 시간차를 두고 질량 분석기인 Q톱으로 도입이 됩니다. 이때 분석법에 따라 MS 혹은 MSMS 스펙트럼이 생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획득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하여 원하는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각 과정별로 에질런트에서는 최적화된 툴들을 제공하는데요. 시료 전처리에는 어세이맵, 브라보 시스템, 그리고 LC 시스템에는 1290 인피니티 2 LC 및 어드밴스 바이오 시리즈 컬럼이 제공되며 질량 분석기로는 바이오 의약품 분석에 최적화된 6545 XT 및 6546 Q톱,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비숙련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스헌터 바이오 컨펌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험실에서 구성되어 사용되는 모습은 사진과 같습니다. 전처리 장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LC와 Q톱,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PC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도 보입니다. 각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시료 전처리입니다. 분석 목적에 따라 단순한 샘플의 정제부터 환원, 알킬레이션, 디글라이코실레이션, 다이제스션, 디솔팅 등 여러 스텝이 들어가는 펩타이드 매핑을 위한 복잡한 전처리까지 요구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작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전문화된 자동화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세이맵 브라보 시스템은 이름에서처럼 MAB, 즉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전처리에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간단한 정제부터 여러 스텝의 복잡한 전처리까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워크플로우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몇 가지 설정만 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샘플의 개수도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석에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실험자마다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샘플의 분리인데요. 에질런트에서는 고분해능의 짧은 런타임 분석법 셋업이 가능한 UHPLC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특성이 전혀 다른 두 컬럼으로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2DLC를 통해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숨겨진 성분들의 분리도 가능합니다. LC 대신 모세관 전기 영동법인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의 사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텍 프로테인을 분석하거나 펩타이드 매핑을 할 때 필요한 각각의 최적화된 컬럼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검출에 사용되는 질량 분석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큐톱이 사용되는데요. 큐톱 에질런트에서 제공되는 6545XT 어드밴스 바이오 LC 큐톱은 바이오 의약품 분석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었으며 새로운 터보 펌프의 채택으로 10의-8승 토르 수준의 극고진공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감도와 분해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매스의 감도 향상과 분해능의 증가로 인텍 프로테인 분석 품질이 높아졌으며 이터러티브 MSMS 기능의 도입으로 펩타이드 매핑의 커버리지가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획득된 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얻는 단계입니다.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 처리에는 대략 하루 정도가 걸리고 세퍼레이션과 디텍션에는 수시간이 걸리는데 데이터 어널라이시스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로 데이터의 품질이 동일하더라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의 퍼포먼스가 중요한데요. 바이오 의약품 분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 에질런트의 바이오 컨펌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필요한 몇 가지 파라미터를 입력한 후 데이터 프로세싱을 거치면 원하는 결과인 인텍 프로테인의 디컨볼루티드 매스 스펙트럼이나 글라이코폼 결과, 펩타이드 시퀀스 커버리지 결과 등을 바로 레포팅해 줍니다. 이제 바이오 컨펌 소프트웨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컨펌에는 분석 목적에 맞게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텍 프로테인의 분자량을 측정할 때 필요한 자와 같은 도구도 있고 망치로 부수듯 단백질을 잘게 펩타이드 단위로 쪼개어 확인할 때 필요한 망치와 같은 도구도 있고 글라이칸만 잘라내어 프로파일링을 할 때 필요한 가위와 같은 도구도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분석 메소드를 설정하는 창, 그리고 크로마토그램 창, 그리고 스펙트럼 창,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창, 아미노산 서열을 매칭시킨 창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의 구성, 즉 레이아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최적화된 레이아웃으로 바꿀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레이아웃을 수정하여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위에 그 빨간 테두리 안에를 확대해서 보여준 그림이 여기에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 종류의 레이아웃 버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분석의 종류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텍 프로테인을 분석할 건지, 프로테인 다이제스트 분석을 할 건지, 글라이칸 분석을 할 건지에 따라서 선택된 레이아웃에 맞게 보여지는 창의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메소드 셋업 창에서도 보시면 크게 세 종류의 워크플로우가 나옵니다. 인텍 프로테인 분석, 그 다음에 프로테인 다이제스트 분석, 글라이칸 분석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하위 항목들도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분석을 DTT와 같은 환원제로 환원을 시켰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시퀀스 부분에서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타겟 프로테인의 그런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입력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어떤 모디피케이션이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정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텍 프로테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자와 같이 손상되지 않은 형태의 온전한 형태의 단백질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인텍 프로테인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미리 적절한 데이터 분석 메소드를 만들어 놓았으면 로데이터를 불러온 후 실행 버튼만 누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샘플 테이블을 보시면은 샘플 테이블에서는 불러온 로데이터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프로세싱도 가능하며, 프로세싱 후에 선택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결과의 스펙트럼과 크로마토그램, 검색된 바이오몰레큘 결과표 등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샘플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다중 선택을 하여서 여러 개의 결과가 합쳐진 그런 모습으로 결과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 크로마토그램에서 적분이 된 피크 모양 영역으로부터 보시는 것처럼 질량 스펙트럼이 추출이 됩니다.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는 이온 소스에서 멀티플 차지를 띠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지는 매스 스펙트럼은 멀티플 차지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매스 값이 20가라면은 앞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20가, 21가, 23가 등으로 다양한 차지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고, 그 분포들이 이 스펙트럼 창에서 나타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다중 전화 분포를 이론적인 중성 전화의 고분자 형태로 환원시킨 형태의 스펙트럼이 디컨볼루티드 스펙트럼 혹은 디컨벌브드 스펙트럼입니다. 즉, 디컨벌브드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분자량이 인텍 프로테인의 분자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바이오 의약품인
단일 클론 항체는 다양한 형태의 글라이코폼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에 표시되는 여러 가지 질량값들은 각각의 글라이코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메소드를 설정할 때 타겟 MAB의 아미노산 서열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그 서열에서 유래한 질량값과 또한 가능한 글라이칸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분자량을 매칭시켜서 바이오몰레큘 테이블의 검색 결과들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테이블에는 글라이코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PTM의 결과들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각 바이오 몰레큘들의 해당 질량값을 바탕으로 extracted 바이오몰레큘 크로마토그램을 적분하여 생성된 피크의 크기를 바탕으로 양적인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글라이코폼과 기타 PTM 및 그들의 상대 정량값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값들을 굳이 엑셀로 옮기지 않더라도 상대 정량에 사용할지의 여부를 체크박스에 표시만 하여 원하는 PTM 그룹 내에서의 백분율 상대 정량 결과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나와 있는 숫자의 형태뿐만 아니라 막대 그래프로도 상대 정량값을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글라이코실레이션과 같은 각 PTM의 정량 프로파일을 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데이터의 디컨버브드 스펙트럼을 거울상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기능은 특히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인 이노베이터와 그를 따라서 만든 바이오시밀러의 인텍 프로테인 상에서의 유사성을 비교하거나 혹은 생산 롯드별 차이를 비교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테인을 효소 분해하여 펩타이드 수준에서 분석하는 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펩타이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과정은 먼저 데이터 안에 있는 펩타이드 후보가 될 수 있는 스펙트럼들을 먼저 찾은 후에 주어진 단백질 서열과 적용된 프로티에이즈에 의해 만들어지는 펩타이드를 바탕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질량 정보에 기반하여 가능한 PTM들이 지정되고 전체적인 서열 커버리지에 대한 도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시켜주는 소프트웨어가 바이오 컨펌입니다. 보시는 결과가 펩타이드 매핑 결과인데요. 인텍 프로테인 상태로는 전체 질량값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내부적인 아미노산 서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테인을 효소 분해한 펩타이드 상태에서는 각 펩타이드의 서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프로테인의 서열을 확인하는 작업을 펩타이드 매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결과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인텍 프로테인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샘플 테이블에서 불러온 로 데이터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펙트럼 창이 MS 스펙트럼과 MSMS 스펙트럼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MS 스펙트럼에서는 특정 펩타이드의 분자량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아미노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내부의 아미노산의 순서인 그 서열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MSMS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깨어진 자분자들의 패턴을 통해 아미노산의 결합 순서, 즉 서열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칭된 결과를
주어진 단백질 서열 위에 표시한 것이 시퀀스 커버리지 맵입니다. 존재가 확인된 서열은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표시가 되며 서열 밑에 가로막대는 검출된 펩타이드들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바이오몰레큘 테이블에는 검출된 펩타이드 리스트가 기록이 되어 있으며 PTM이 일어나서 해당 분자량이 검출이 된다면 그 PTM도 같이 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퀀스 커버리지 맵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슬라이드입니다. 샘플 테이블에서 3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선택한 결과인데요. 각 데이터의 색깔 인덱스가 아래 펩타이드 막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정색은 검정색 막대로, 빨간색 샘플은 빨간색 막대로, 녹색 샘플은 녹색 막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퀀스 상에서 커버리지가 없는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MS 스펙트럼으로만 확인된 시퀀스는 검정색으로, 그리고 MS 스펙트럼으로까지 확인된 시퀀스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S 스펙트럼으로만 확인된 펩타이드 막대는 점선으로, MS 스펙트럼까지 확인된 펩타이드 막대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매핑 결과를 직관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MS 스펙트럼은 펩타이드 매핑에서 아미노산 서열을 확정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데이터 획득 시에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MS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MS 스펙트럼의 프리커서, 즉 모분자를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감도가 높은 이온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위 3개의 이온만 프리커서로 선택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그림 LCMS 런 1에서 동그라미 표시된 3개의 프리커서에 대해서만 MS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온들도 유의미할 수도 있지만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터러티브 MSMS라는 기능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이터러티브 MSMS는 첫 번째 런을 진행을 한 후 두 번째 런을 이어서 진행을 할 때 첫 번째 런에서 선택된 프리커서들은 자동으로 배제가 되고 그 다음 순위의 이온부터 프리커서로 프리커서로 선택하여 MSMS 스펙트럼을 얻는 기능을 말을 합니다. 두 번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 분석이 가능합니다. 감도가 낮은 펩타이드나 낮은 비율로 존재하는 PTM이 일어난 펩타이드의 경우 이러한 이터러티브 MSMS의 기능으로 기존의 방법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펩타이드의 존재를 MSMS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 이온 값을 수작업으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알고리즘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터러티브 MSMS 기능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터러티브 MSMS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첫 번째 런의 결과로만 펩타이드 매핑 커버리지를 계산하였더니 약 82%의 커버리지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료를 가지고 두 번째 런을 같은 시료를 가지고 첫 번째 런 후 연속으로 4번의 이터러티브 MSMS 분석을 시행한 5개의 결과를 합쳐서 커버리지를 계산하였더니 90%의 커버리지로
약 8%포인트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로써 이터러티브 MSMS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앞에서의 분석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던 펩타이드들이 검출이 되는 모습을, 그런 결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제된 하나의 단백질을 알고 있는 시퀀스와 매칭시키는 펩타이드 매핑뿐 아니라 홀셀 라이제이트를 다이제션하여 특정 종에 속한 전체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시키는 디스커버리 프로테이믹스에서도 이터러티브 MSMS는 파워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소프트웨어는 스펙트럼 밀이라는 프로테오믹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첫 번째 런의 데이터만 적용시켰을 때 488개의 단백질이 검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이터러티브 MS가 적용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런 결과와 합하여서 매칭한 결과 638개의 단백질이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터러티브 MSMS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30% 이상 많은 검색 결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호스트셀 프로테인을, 어떤 호스트셀 프로테인이 불순물로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도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펩타이드 분석에서도 인텍 프로테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PTM의 확인이 가능한데요. 차이점은 인텍 프로테인에서는 존재 유무만 알 수가 있었지만은 펩타이드 분석에서는 PTM이 적용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위치까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PTM이 일어난 펩타이드와 네이티브 펩타이드의 상대 정량까지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수개의 데이터 파일을 선택하여 샘플별로 서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펩타이드 분석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이 다이설파이드 본드 매핑입니다. 다이설파이드 본드는 시스테인 아미노산의 SH기끼리 서로 결합하여 SS 결합, 즉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수소 결합과는 다르게 공유 결합으로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시키는 것이므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확한 다이설파이드 본드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변형시켜서 바이오 의약품의 심각한 효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설파이드 본드의 존재 유무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바이오 컨펌에서는 다이설파이드 본드 매핑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끊고 그리고 다시 무작위로 다시 연결시켜서 비정상적인 다이설파이드 결합의 후보들을 탐색하는 다이설파이드 본드 스크램블링을 위한 분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림은 허셉틴이라는 전형적인 IgG1 단일 클론 항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체인 내부에 하나, 둘, 셋, 네 개, 헤비 체인 내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리고 라이트 체인과 헤비 체인 사이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총 16개의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설파이드 본드의 존재와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그대로 살리는 방식으로 전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DTT와 같은 환연제로 환원시켜서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깨는 그런 과정을 배제를 배제를 시킨 후에 다이제스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설파이드 본드 매핑을 진행한 분석 결과입니다.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펩타이드 매핑과는 다르게 컨디션 옵션을 non reduced로 선택하여야 하는데요.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효소를 처리했을 때 생성 가능한 펩타이드 후보들, 즉 인실리코 펩타이드에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연결된 펩타이드들까지 포함하여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바이오몰레큘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시스-D 370 D 428의 의미는 D 체인의 370번 시스테인과 D 체인의 428번 시스테인이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이룬 상태로 매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NQVS로 시작되는 펩타이드와 WQQG로 시작되는 펩타이드의 시스테인끼리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이루어서 검출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릴리즈드 글라이칸 프로파일링인데요. 글라이칸 분석에는 다양한 당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글라이칸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이 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글라이칸은 형광을 띠는 물질로 유도체화시켜서 형광 검출기인 FLD에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아직까지 형광 물질로 태깅을 합니다. 그래서 태그의 종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원래의 질량값에 태그된 질량값을 더한 값으로 검색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태깅을 하지 않았다면 난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글라이칸 후보들을 이용하여 Find by Formula라는 검색 알고리즘으로 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여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검색 알고리즘에는 서로 다른 이종의 어덕트로 혼합 전하를 이룬 글라이칸도 검색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글라이칸이 양전하를 띠는데 프로톤 하나와 소듐 하나가 붙어서 이가로 하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고려하여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편하게 상대 정량 결과들을 표와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관련된 데이터 파일을 동시에 검토하며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세미나 내용인데요. 앞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바이오 의약품 분석의 과정은 시료 전처리, LC와 큐톱으로 각각 분리와 검출을 담당하는 기기 분석 과정, 그리고 획득한 데이터를 전용 소프트웨어로 프로세싱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이터 어널라이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어널라이시스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바이오 컨펌으로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인텍 프로테인, 그다음에 펩타이드 매핑 및 PTM 분석, 그리고 글라이칸 프로파일링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앞에 공지된 방식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